임금 격차, 유리천장 해소하겠습니다. 정부도 동수내각 구성을 목표로 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 노력을 합쳐서 성평등 사회로 성큼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여성의 삶 지켜드리겠습니다.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 조직의 저출생 대책팀을 만들어서 다양한 지원책을 총동원했었죠. 첫째 아이는 얼마, 둘째 아이는 얼마, 셋째 아이는 얼마 하는 식의 지원금을 점점 올려서 또 지역신문에 출생 축하 광고를 내주고 1년에 몇 번씩 읍내를 관통하는 퍼레이드를 열어요. 주민들의 축하를 받고 해서 음악회에 참가해서 음악을 듣고 또 축하를 받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지원과 격려를 보냈죠. 또 하나의 사례는 세종시입니다. 출산이나 보육이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다가 돌아오더라도 내 일자리가 유지되는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지원책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는 전국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찾아보는 것이고 여성의 직업적 안정을 기획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돌봄 국가 책임제, 돌봄의 부담을 부모가 아니라 국가가 떠안는 것이죠. 오히려 출산과 양육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변모해 가는 것이 필요하죠. 돌봄 국가 책임제를 하려면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10년 정도의 준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초등학교를 종일학교제로 전환해 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학교 또는 다른 어디선가 아이를 돌봐주는 거죠. 보육교사 또는 유치원교사 한 분이 맞는 아이의 숫자를 5명 이내로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0세부터 3세까지 나이별로 다르지만 보육교사 한 분이 아이 한 명을 맡는다는 원칙하에 줄여갈 필요가 있죠. 그렇게 되면 아이도 더 충실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여성의 경력 단절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게 하면 가정경제가 위축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일자리가 대폭적으로 늘어납니다.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민간에는 어떤 지원을 얼마나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연구했으면 합니다. 돌봄 국가 책임제는 생애의 전주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가부 많이 할 수는 없지요. 보건복지부가 맡아야 할 분야가 있죠. 정당별로 또는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지혜가 늘 있지요. 아직은 그런 제도를 축소하거나 후퇴할 때는 아닙니다.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화를 위해서 민주당의 경우는 많은 지혜를 짜고 있습니다. 꼭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더 노력해야죠. 전통적으로 총리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여겨졌던 외교에서까지 대통령께서 일을 많이 시켜주셨죠. 제가 2년 7개월 13일 총리로 일하면서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28개국을 방문했더라고요. 아마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를 내주셨죠.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안전이었습니다. 메르스가 있었죠. 산불, 태풍, 홍수, 지진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도를 개선하고 또 매뉴얼에 없는 정도 새로운 관행을 만든 것, 이것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대통령께서 총리 퇴임 얻은 날 바로 그런 재난재 대처 경험을 책으로 한번 써봐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새로운 매뉴얼이 될 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 산불 때 초기 일주일 사이에 3번을 갔어요. 그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러면 불이 났다 또는 물난리를 만났다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집도 다 불타고 생업이 터전도 잃어버리죠. 그 눈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이재민들께 눈앞이 보이게 설명해 드려야 주택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너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 오늘 하루가 힘든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책임 있는 사람이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도 또 듣고 싶어 합니다. 불안합니다. 그것이 어느 매뉴얼에도 없었어요. 가장 절망에 빠졌을 때 희망을 갖게 해주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것을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가장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정부가 2월 4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이른바 이사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공급의 확대, 그것을 위한 주택부의 신설, 큰 규모의 주택공급 대상으로서 서울공항 이전을 제가 들고 나왔죠. 그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많이 주목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250만 호라고 했다가 이사대책과의 관계를 물으니까 나중에 정부의 이사대책이 그 안에 포함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정부의 이사대책과 정부의 공급대책을 다 합치면 205만 호입니다. 그러면 250만 호라는 건 굉장히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다수의 여성들께서 공통으로 느끼고 계시는 고통 하나가 안전이죠. 네,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습니다. 데이트 폭력,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같은 여성 안전을 위한 정책, 그리고 이제 많이 고통을 겪으시는 자궁경부암이나 암 예방 접종을 넓힌다거나 암도 지원 대상이 40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앓게 되는 연령이 낮아지거든요. 20대까지로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40세 이상이다 하는 식의 기계적인 구분은 더 이상 현실에 통용되지 않습니다. 프로의 과제는 그런 안전을 더 촘촘하게 확보해 드리면서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을 구현해 가는 것인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유리천장 없애기. 이런 시작은 됐지만 미미하죠. 거기에 이제 임금 격차 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 그리고 그것이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건 많은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특히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걸 목표로 여성 참여를 늘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선출직, 고위 임명직, 민간 기업에서의 여성 임원 증가가 필요하죠. 혹시 가능하다면 ESG 투자 같은 데서 그걸 좀 반영하는 방법은 없는가. 좋은 기풍이 생길 것도 같아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성은 아직도 사회경제적 약자입니다. 제 국가 비전,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구현되려면 여성들부터 그 삶을 국가가 지켜드려야 합니다. 여성들이 겪으시는 안전의 걱정 없애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임금 격차, 유리천장 해소하겠습니다. 정부도 동수내각 구성을 목표로 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 노력을 합쳐서 성평등 사회로 성큼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여성의 삶 지켜드리겠습니다. 3분이면 굉장히 긴 겁니다. 그냥 그냥 자동 판매기 누르듯이 하면 마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있어야 하지요. 평등한, 아이고 다시 해야 되겠다. 이게 어려워요. 아니 정치인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